누가 알투알이 부드럽대? 예.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 알투알 방식의 그 음질, 예. 그게 편견이었다. 그쵸.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오디오 평론가 그리고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멋쟁이 하이파이 클럽 한창원 사장님께서 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여기 시청실은 처음 방문을 하시죠?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이번에 로크나 오디오 DAC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느낀 게 공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찬양도 좋고, 심지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도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튼 이사한 거 축하하시고 네. 앞으로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볼 기기가 이제 로크나 그쵸. 오디오의 여기, 이제 예. 웨이브 드림 레퍼런스 시그니처. 예, 복잡하죠? 보통 레퍼런스면 레퍼런스고 시그니처면 시그니처인데 예, 레퍼런스 시그니처를 모델명으로 다 붙여버렸어요. 좋은 단어는 다 갖다 쓴 것 같은데. 처음인 것 같죠? 그죠? 이렇게 두 개 다 쓴 거. 그러니까. 예. 예. 사실 저는 이제 이 제품을 여기 수입원 네. 거기 시청실을 갔다가 우연찮게 들었는데 사실 되게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디지털 오디오를 평가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아날로그 오디오에 기준해 가지고 되게 이제 소리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날 들어보니까 아날로그 디지털 차이를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야 하면서 근데 거기서 보니까 뭐 멕시코에서 만든 진공관 앰프도 수입하고 있고 또 여기 브랜드들 보니까 뭐 뉴질랜드 것도 있고 루마니아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그 수입원은 그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네임 밸류나 브랜드 밸류 그런 걸 따지는데 그런 거 관계없이 실력이 좋고 소리가 좋으면은 과감하게 들여오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서 개인적으로도 사실 로크나 오디오도 그렇고요. 또 이제 밑에 리베라 오디오 이런 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뭐 오디오 파일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미국산이나 그렇죠. 이제 서유럽 제품들이 예. 하이엔드 오디오에 많이 이렇게 퍼져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동유럽 쪽 예. 그리고 뭐 뉴질랜드 그렇죠. 그리고 멕시코 쪽 제품은 제가 못 봤는데 예. 이제 그런 제품들이 아무래도 가격대를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로크나도 이게 루마니아 그렇죠. 루마니아죠. 제품이에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진짜 그야말로 가격 경쟁력을 상당히 갖춘 제품이다. 그죠? 그렇죠. 만약 이게 스위스에서 나왔으면은 그렇죠. 스위스나 뭐 독일이나 이렇게 그런 데서 나왔으면 나왔으면은 뭐 그 얼마 전 괴벨 인터뷰 할 때도 네. 괴벨 스피커는 왜 이렇게 비싸냐 예. 그랬더니 그냥 첫 마디가 그겁니다. 100% 독일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렇죠. 비싸다. 예. 왜냐면 아무래도 인건비라든가 예. 인프라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비싸면 예. 어쩔 수 없이 그게 이제 가격에 반영이 돼야 되지만 그래서 이 제품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네. 뭐 R2R 방식에다가 FPGA를 직접 설계해서 그렇죠. 예. 그 넣고 했는데도 예. 가격대가 지금 26,000불이에요. 해외 리테일 프라이스는. 요 회사를 제가 약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웨이브 라이트라고 해서 조금 이제 그 엔트리 클래스 제품을 낸 모양이 있는데 그래서 그 제품으로 해서 명성을 쌓으면서 이번에 이제 그 하이엔드 클래스로 이제 발돋움한 거죠. 그럼 웨이브 라이트에서 이제 웨이브 드림으로 간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 전에 그 웨이브 라이트 시절에도 여러 제품이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999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 니콜라의 그 지타류라는 분이 이제 창업을 했는데 원래 이분이 90년대는 MSB에서 설계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MSB 테크놀로지에서요? 예, MSB에 있다가 내 제품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고국인 루마니아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이 회사 소재지를 보니까 수체아바라고 해가지고 그 루마니아 북부에서 저 오른쪽으로 치우친 거기가 보니까 그 몰도바랑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이더라고요. 이 도시 자체가 또 되게 역사가 오래된 곳입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일부는 그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그런 이제 문화유산으로 또 돼 있고
그러니까 작지만 좀 상당히 그 자부심 있는 도시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정말 그 과거에 아주 엄청난 유산을 가진 도시에서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로 오디오를 만드는 약간 그런 좀 재밌는 지역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흥미롭게 봤고. 그러니까 이분이 MSB에서 근무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솔직히 뭐 레더 방식, R2R 방식 DAC의 이제 최강자가 MSB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어떻게 보면 배운 기술로 그렇죠. 이 웨이브 드림 DAC를 만들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초창기에는 그 앰프를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클래스 A 방식으로. 그것도 꽤 평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07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쪽 DAC 쪽으로 이제 오고 또 스트리머 쪽으로 왔는데 아마 그런 거 유추해 볼 때 R2R 방식의 어떤 기술도 있지만은 그 앰프를 만들면서 쌓아온 어떤 이제 아날로그단의 기술 그런 게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런 제품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얼핏 봤을 때 근 3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신생 브랜드로 볼 수 있지만 그 전까지의 경력을 따지면 되게 그 인정할 만큼 노포의 계열에 속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디지털이 있고 아날로그가 있는데 네. 결국은 아날로그를 아는 사람이 네. 음악을 아는 사람이 디지털이 됐던 아날로그가 됐던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EMM 랩스 그 에드 마이트너 씨도 예. 그분이 뭐 SACD 그 포맷 할 그쵸. 때도 참여를 했고 그렇죠. DAC로 해서 마이트너 제품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분도 원래 그 아날로그 전문가, 그러니까 스튜디오용 앰프를 만들면서부터 시작을 했던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날로그 기술이 좋은 회사에서 나온 DAC 쪽이 훨씬 더 음악적으로 그렇죠. 뛰어난 그쵸. 그런 음질을 들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예. 사실 이 회사가 이제 R2R 방식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좀 고정관념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좀 소리가 좀 느린 것 같다, 지나치게 부드럽다, 제작비가 많이 든다. 하지만은 이제 지타리오는 이제 음향 처리가 아주 재밌습니다. 제품의 어떤 그 성격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하이엔드 업체라고 그러면은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기술적 솔루션을 갖고 있어야 된다. 보통 이제 R2R 방식이 이제 부드럽다, 느리다 뭐 예. 이런 평을 받고 있지만 R2R의 대표적인 MSB를 들으면서 그렇죠. 그죠? 우리가 그 MSB에서 나온 소리가 너무 부드러운데 좀 약간 느린데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전혀 없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최근 들어서 이제 몇 번 말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A 클래스냐 AB 클래스냐 네. 스피커로는 뭐 밀폐형이냐 후면 덕트형이냐 아니면은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는 R2R이냐 예. 베타 시그마냐 그런 어떤 그 방식이라든가 소재라든가 네. 그런 어떤 차이보다는 결국엔 제작자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냥 결과물이 딱 나오는 게 그게 맞는 말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도 그렇죠. 어떤 요리사는 정말 평생 못 잊을 감동을 선사하고 그렇죠. 어떤 요리는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요 로크나의 이제 입장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대변을 해보면 사실 좀 쉬운 게 이제 기성의 어떤 좀 알려진 칩을 쓰는 게 좋잖아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또 그 칩들이 정평이 있고. 근데 이게 이제 ASRC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로크나에서 보기에는 시간축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고 보더라고요. 그렇죠. 예. 결국에 디지털은 진짜 그 시간축이 그렇죠.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디지털 PLL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자신들이 독자적인 회로 설계를 통해서 칩이 한계를 벗어나는 이게 이제 R2R 방식과 더불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큰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FPGA도 독자 설계를 해서 프로세싱 과정에서 또 이렇게 CPU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사용하는 게 저건데 리누스 방식인데 요거를 그 컨트롤할 때
총 4개의 스테이지로 나눠가지고 컨트롤 하는데 각 스테이지마다 하나씩 FPGA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자신만의 독자적인 컨트롤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작은 회사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다루는 기술력의 범위는 참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FPGA를 DAC에서 FPGA를 사용하는 회사가 네, 뭐 MSB라든가 네, 그다음에 영국의 코드 일렉트로닉스라든가 그리고 DCS 그렇죠. 정말 메이저급 DAC를 만드는 회사나 예, 이제 FPGA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다른 브랜드들은 대부분 이제 DSP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쵸, 그래서 그쵸. DSP는 소프트웨어 방식이고 예, FPGA는 이제 하드웨어 방식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해보면 소프트웨어 처리 방식이 빠르냐, FPGA 하드웨어 방식이 빠르냐. 당연히 그 FPGA 하드웨어 방식이 더 빠른 처리를 하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시간축이 흔들린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예, 저희가 여기 있는 안티파데스 디 올라드라를 예, 들어보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예, 결국에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지터 오류 그거 말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그러니까 시간축이 흔들리는 건데 그 흔들리는 정도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예. 그거를 그렇죠.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도 절실하게 지금 깨닫고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기존의 칩을 사용하지 않는 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일단 자기 회사의 어떤 오리지널리티 그리고 또 시간축의 문제 또 음악성의 문제 여러 가지가 개입돼 가지고 결국은 A부터 Z까지 인하우스에서 다 생산하는 것이 이 회사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엔드 오디오 정말 좋은 음질을 내는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의 조건이랄까? 네, 그런 거를 다 갖추고 있는 회사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2단계에서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윈턴 마살리스 You and Me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우선 그 각 악기라든가 박수 소리의 포지션 그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찍어도 될 만큼 정확하게 허공에 스테이지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그 이런 디지털 오디오를 들을 때 제가 항상 그 실망했던 부분이 저역 부분인데 여기서는 그 킥드럼도 그렇고 그다음에 콘트라베이스 요거 긁을 때의 어떤 깊이라든가 스피드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그 다른 그 디지털 오디오하고 좀 다른 되게 그 양감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라인도 분명하고 이런 해상도가 상당히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펫도 처음에 뮤트로 갔다가 뮤트기 떼고 또 이렇게 갈 때 그 음색 차이라든가 그런 게 아주 극명히 드러나가지고 현재 이런 이제 스트리밍 쪽이 이 정도까지 발전했구나. 사실은 그렇게 좀 놀랐습니다. 네. 그 처음에 느끼신 어떤 그 각 뭐 박수 소리부터 네. 시작해서 각 소리의 이제 음상, 예, 예. 포커싱이라고 그러죠. 예. 포커싱이 명확하게 맺히는 부분은 그거는 이제 저희 하이파이 클럽 시청실만의 그죠? 이제 안티파드에서 D 올라드라가 동원이 됐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저희 쪽 노이즈 제거 솔루션 이런 부분도 관여를 했겠지만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청취 위치에서 이제 왼쪽에 또 이제 박수 소리가 나오면서 바닥도 이렇게 쿵쿵 치면서 예. 거기서 나오는 공간감 예. 대단했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콘트라베이스가 등장을 하고 네. 그리고 피아노가 등장을 하고 콘트라베이스는 정말 낮게 깔리면서 그 저역의 에너지를 바닥으로 쫙 깔아주는 예. 그 자연스러운 음의 이음새라고 그럴까? 그렇죠. 그러다가 피아노는 아주 명징하게 예. 딱 대비되는 음색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뮤트 트럼펫이 등장을 할 때 네. 굉장히 엣지 있는 컬러감이라고 그럴까? 그죠? 막 그렇죠. 그러면서 또 쏘는 듯한 그쵸. 느낌도 있고. 이렇게 바늘로 싹 예. 이렇게 찌르는 듯한 그건데 그 찌름이 전혀 뭐 좀 이거 언밸런스한 거 아니야? 너무 예.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위험이 많은 음인데도 그 엣지 있는 트럼펫 소리에서도 그 어떤 풍부함을 쫙 베이스로 그 가지고 가는 예. 그런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딱 이 곡에서 느낀 건 뭐냐면 누가 알투알이 부드럽대. 예. 그렇죠. 딱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왜냐면 이 곡 자체가 되게 단순한 어떤 악기 구성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소편성이지만은 고역 끝부터 초저역까지 정말 넓은 대역으로 예. 정말 자연스럽게 예. 정말 엣지 있게 예. 그런 음을 좀 내주면서 이 베이스 드럼의 그 낮은 음으로 쿵쿵 치는 그 에너지감도 대단했는데 예. 그러면서 심벌 음 끝의 그 투명함, 예. 크리스피한 하이 그렇죠. 예? 예. 그런 쪽 표현도 나무랄 데가 없었고 예.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거는 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이 로크나드 이게 I2S를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시청회나 네. 최근 리뷰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 I2S는 디지털의 새로운 희망이다 할 정도로 I2S 그치. 소리가 월등히 좋았는데 네. 이번에 로크나를 들으면서 이게 DAC마다 다르구나 그런 걸 또 느끼게 되는 게요. 예. 얘가 지금 I2S도 되고 그 다음에 이더넷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해 봤는데 그렇죠. 우리 둘의 공통적인 의견은 얘는 이더넷 쪽의 소리가 더 좋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박력이 넘치고 그 개인이 약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건 개인도 나중에 올라가고. 한번 측정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예, 예. 개인이 약간 커지는 것 같은데 예. 이더넷 쪽이 대역도 훨씬 넓고 이 그리고 혈기왕성하고. 이게 원래대로 따지면 이더넷 쪽은 소리가 약간 그 얇게 번지고 네. I2S는 되게 선명하게 그 딱 맺히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얘는 얇게 번지는 게 아니라 어떤 리치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그죠? 예? 자연스럽게 그 부풀어 오르는 그런 느낌이요. 그런 느낌도 훨씬 음악적이었고 스케일도 컸고 예. 물론 뭐 반칙일지 모르겠으나 그 I2S는 한 60만 원 정도 하는 HDMI 케이블을 썼고 예. 이더넷 쪽은 그 안수즈 예. DTC3라는 예. 좀 어마무시한 놈을 투입해서 뭐 그 영향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어떤 DAC는 I2S하고 이더넷하고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I2S 쪽이 소리가 더 좋은데 예. 지금 얘는 이 스트리머 쪽 예. 이더넷 쪽 소리가 더 좋은 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스트리머도 원래는 이제 로크나 쪽에서는 이게 기본 그냥 DAC가 있고 스트리머를 옵션으로 넣으려고 했다가 그렇죠. 그 제작자 말로는 보너스를 하나 얹어준 거다라고 얘기하는 하면서 스트리머가 기본으로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냥 스트리머 이것만 놓고 봐도 야, 이 로크나 오디오의 실력이 네.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여기 이 자료를 보니까요. DAC를 설계하면서 네. 되게 그러면 이제 별도의 보드라든가 별도의 이제 연결 단지로 해서
따로 그렇게 그 스트리머 부분을 이제 설계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뭐 옵션 보드를 꼽는다든가. 그렇죠. 예. 이건 한 몸 일체로. 왜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배리어를 없애겠다. 그래서 그냥 같은 기판에 같은 개념으로 만들었더라고. 하나의 몸체로.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리머 보드가 예. 뭐 모듈로 꼽히든 아니면 네. 별도로 하나 만든다 그러면 뭐 커넥터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요. 예. 케이블도 있어야 될 거고 예. 뭐 이제 그런 쪽에 결국에는 신호의 손실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이니까 네. 어떤 그 노이즈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런지 아무튼 인상적인 거는 이 이더넷 모듈이 조심스럽지만 제가 들어본 이더넷 모듈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운드를 들려줬다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향후에 네. 다른 업체들한테 또 영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한 몸에 다 집어넣었다는 거. 마치 하나의 원래 몸체처럼. 그래서 이 또 스트리머 렌더러도 독자적으로 또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그 원래 가지고 있는 DAC 모듈에 DAC 그 회로에 자연스럽게 융합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체형의 방식이 향후에 또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알투알 방식하고 델타 시그마 방식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윗공간이 확 열려 있는 어떤 그런 엣지 있는 고역이랄까, 예. 굉장히 투명한 고역 표현은 델타 시그마 쪽이 조금은 유리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어쨌든 이 첫 곡에서 들어본 이 고역의 느낌은 예. 역시 방식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예.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알투알이 훨씬 더 제작이 까다로운. 그쵸. 왜냐면 그 저항으로 다 그걸 맞춰야 되다 보니까 예. 이 설계도 까다롭고 또 부품 간의 편차를 없애는 게 예. 굉장히 어려우니까 아예 그 이제 MSB 같은 거는 그걸 아예 그냥 모듈로 만들어서 그쵸. 그렇게 해서 정확도를 높인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지만 지금 이 로크나 이 웨이브 드림 레퍼런스 시그니처를 들어봐서는 설계도 잘했고 네. 정말 제조도 예. 그러니까 저항가까지 그게 다 맞으니까 예. 이런 높은 완성도, 깜짝 놀랄 완성도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크나에도 이제 그 오디오 바이트라고 자회사가 있는데 네. 거기서 델타 시그마 방식으로도 만들어 봤대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측정값은 더 좋더라고 합니다. 델타 시그마 방식이. 예, 측정값도 더 좋고 그 다음에 음악적으로도 괜찮고 그래서 이거 괜찮네 하다가 자신들의 알툴라고 들어오면은 그래도 음악성은 이게 낫지. 그래서 자기들은 델타 시그마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방식의 장점도 알지만 만들 수도 있지만 자기들은 알투압을 고집한다. 그러니까 또 어떤 평론가가 그럼 두 방식을 혼용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된장찌개도 맛있고 김치찌개도 맛있으니까 석자. 두 개를 섞어버리면 그거는 이제 그렇죠. 일종의 짬짜면 비슷하게. 그래서 아무튼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 알투알 방식의 그 음질 예. 그게 편견이었다. 그렇죠. 예? 예. 알투알 방식 갖고도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유연하고 이렇게 투명하고 원래 알투알 방식이 좀 더 약간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있지만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그 레퍼런스급 DAC가 들려주는 그 오디오적인 쾌감 예. 이런 부분을 약간 좀 이 깎아먹는 느낌이 있었다면 얘는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원래 CD 플레이어가 나왔던 초창기에는 알투아를 썼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불만이 있어가지고 델타 시그마로 바뀐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불만도 있고 예, 제작하기도 너무 힘들고 단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힘들고. 구현이 안 됐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알투아 방식이. 네. 그래서 그런 편견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아무튼 아주 멋진 음악 들었습니다. 예, 예. 지금 로크나가 이제 99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2007년부터 RD2라는 DAC를 개발하고 그 이후에 또 그 웨이브 퀘스트라는 시리즈가 2013년에 나오는데 아마도 웨이브 퀘스트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하이엔드 제품이 아닐까. 그때 DAC랑 트랜스포트를 만들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전 세계 좀 주목을 받게 되니까 앰프를 접고 이제는 오로지 DAC하고
이제 스트리머 쪽 그런 쪽으로 이제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나온 것이 이제 웨이브 드림 레퍼런스 시그너처라고 되게 좀 긴 제목의 현재까지는 이게 이제 플래그십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1999년이면 벌써 한 26년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업력이 그렇죠. 결코 짧지 않은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2013년부터 본격적인 하이엔드 쪽을 했다고 해보면 그것도 또 12년. 그죠? 그리고 이제 최종 결과물 이렇게 들었는데 진짜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가성비 개념이 아니라 얘는 그냥 미국이나 이 서유럽 국가 제품 기준으로 거의 다른 브랜드 진짜 맨 꼭대기 제품하고도 한번 붙어볼 만한 그런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여기 제품 외관이 보면은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디자인에 철학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기존의 제품들을 보면 아주 그 차가운 알루미늄으로 해서 사각형 박스 안에다가 이제 기계를 안에 내용물을 채우잖아요. 이런 거 너무 이제 재미없다. 그 무슨 그냥 공산품 같고 자기네는 이제 대칭, 좌우 대칭형으로 해서 좌우 대칭형으로 하고 안에도 다 좌우 대칭에 설계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 음각, 양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버튼을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터치 스크린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하나는 요 부분들이 이게 스크래치에 강하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아노다이징 하는 방식, 제가 이제 비오필 만들면서 그 표면 처리에 하도 고생을 해봐서 저도 공부를 해서 아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애플이요. 맥북이나 그 노트북 같은 거 보면 알루미늄인데 스크래치가 잘 안 나잖아요. 잘 안 나죠. 그런 방식의 아노다이징이 가격이 더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작자가 이거를 만들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그러한 부분까지 다 고민하고 고려하고 반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이건 이제 CNC 머신이 아니면 이런 정밀 작업은 힘들죠. 디자인은 워낙 개인별로 그 기준이 다양하니까 이 디자인을 보고 멋있다는 사람은 있고 좀 디자인이 좀 별로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일반적인 사각 박스 말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여기에 이렇게 각도 주고 좀 공을 들여서 뭔가 이 차별화를 꾀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리고 발열 처리 같은 것도 잘 해가지고요. 한 12시간, 뭐 14시간, 20시간 계속 틀어도 전혀 뜨거워지지 않게. 그러니까 이게 아날로그 쪽은 순 A 클래스 그렇죠.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그냥 미지근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 아침에 들어와갖고 한 6시간 정도 켜놨잖아요. 근데 뭐 발열은 거의 느낄 수 없는. 그만큼 이 발열이 적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설계 기술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술이죠. 이게 발열에 의한 그 음의 왜곡이란 것도 심각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뒤에 여기 써놓으셨는데 그 AC 인렛도 후루텍 제품을 사용을 하고 정말 고가의 부품을 투입을 해서 아낌없는 물량 투입으로 완성해낸 DAC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 곡 듣고 또 다음 이야기를 해보죠. 두 번째 곡은 카산드라 윌슨의 Love is Blindness 이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ove is blindness. I don't want to see. Won't you wrap the night around me? Take my heart. Love is blindness. In a parked car on a crowded street, see your love made complete.
blindness. Love is clockworks and cold steel, fingers too numb to feel. Squeeze the handle, blow out the candle. Love is blindness. Love is blindness. I don't want to see. Won't you wrap the night around? 저는 이 곡을 되게 좋아하고 또 많은 분들한테 틀어주기도 했는데 여기서 들어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CD로 많이 플레이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들어보니까 스트리밍임에도 불구하고 밀도라든가 소리가 꽉 찬 느낌, 그 다음에 저역의 해상도 이렇게 단단하면서도 그 전체적으로 골격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카산드라 윌슨의 목소리 자체가 약간 주술적이라 그럴까? 마성이 있는 목소리인데 요 맛이 제대로 재현이 안 되면은 윌슨의 매력이 또 상당히 죽는데, 여기서는 그냥 쫙 이렇게 나한테 주문을 거는 듯한 이렇게 강력한 그 카리스마를 발휘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밀도감이 있으면서 또 아주 그 기타, 두 대의 기타가 이렇게 양쪽에 있으면서 그 세밀한 표정까지, 그런 것들 보면은 약간 음색의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역시 하이엔드 기기답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 스피커가 윌슨이고요. 네, 앰프는 리비에라, 네, 그 이태리산이죠. 예, 이태리죠. 네, 모노블록 파워하고 네. 이제 프리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 앰프고, 저도 이 곡 뭐 자주 듣는 음악인데 네, 저는 이제 이 곡에 대한 판단 기준은 뭐냐면요, 이 곡이 시스템에 따라서 네. 소리가 약간 번지는 느낌, 약간 카산드라 윌슨 목소리가 약간 빅마우스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네, 의외로 이 곡에서는 이 음악을 굉장히 담백하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 예, 느낌이에요. 예, 예. 그래서 담백하게 풀어가면서 인트로에서 이제 콘트라베이스가 아주 묵직하게 네. 초저역으로 쫙 깔면서 그 시작하는데, 그 음악적 분위기가 정말 기가 막히다, 네, 이렇게 네, 표현을 하고 싶고, 예, 그러면서 이 대목에서 에포틀리스요, 예, 정말 힘들이지 않고 카산드라 윌슨 자체도 힘을 쭉 빼고 노래를 불렀고, 그 힘 쭉 뺀 그대로 정말 스트레스 프리란 네.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예, 예. 너무 음악을 이렇게 술술 이렇게 풀어주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이제 그렇게 음악이 흘러가면 자칫 음악적 긴장감이 좀 덜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렇죠. 그죠? 자주 듣는 음악이었는데도 예. 우리가 그냥 끝까지, 음악이 끝날 때까지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집중력도 대단했다. 예.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요 곡을 그 녹음할 때 카산드라가 이게 초창기 때, 경력의 초창기 때 녹음한 거거든요. 근데 노래 한 30년 부른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그 내공이.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예. 힘을 쭉 빼고 예. 가수가 노래해서, 그래 이 곡은 이렇게 힘 빼야지 되는 거거든. 예. 진짜 뭐랄까, 이 노래에 또 하나의 레퍼런스를 딱 들려주는 그런 그쵸. 느낌이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이상으로 1부를 마치고요. 이어서 2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부 때 뵙겠습니다. 네.